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장바구니 2개쯤은 너끈하게 들고 집까지 걸어 올라왔는데, 이제는 장바구니 하나만 들어도 팔이 후들거리고 숨이 찼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힘이 없어졌나? 또 하루 종일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지쳐버립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일상들이 이제는 큰 산처럼 느껴지더군요. 더 무서운 순간은 넘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집 앞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휘청거린 적이 있었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간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진짜로 넘어졌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균형을 금방 잡았을 텐데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몸무게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축 늘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어깨가 예전보다 좁아지고 팔과 다리가 가늘어진 게 눈에 띄었죠. 살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줄어든 겁니다. 저를 가장 속상하게 만든 건 손주들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업어주세요. 같이 놀이터 가요. 하고 매달리는데 예전처럼 힘껏 안아주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잠깐만 안아도 팔이 후들거리고 허리가 아픈 겁니다. 손주는 그저 신나게 웃고 있는데 제 몸은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손주와 놀아줄 힘조차 잃어가고 있구나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을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 나이 들면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 감소라는 신호였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더군요. 몸의 균형을 잃고 쉽게 지치고 더 큰 질병의 위험까지 안고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면 나는 내 몸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한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예전보다 힘이 없어졌다. 쉽게 지친다. 자주 넘어질 뻔한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근육 감소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엔 우리의 삶이 걸려있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50대 이후에는 누구나 근육 감소가 찾아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요. 50대가 넘어가면 이 속도는 더 빨라져서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70대에는 근육의 절반 가까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몸이 약해진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일상생활의 자립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한 번은 평소처럼 장을 보고 오다 계단에서 균형을 잃었는데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근육은 단순히 멋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의사의 조언대로 제 생활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단백질 섭취였습니다. 근육의 원료가 단백질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 식습관을 돌아보니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침은 대충 빵과 커피, 점심은 국과 밥 위주, 저녁은 간단한 반찬 정도. 이런 식단으로는 근육이 유지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목표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조금만 신경 쓰니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놀라운 건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늘린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덜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장을 볼 때 무거운 봉지를 들고 오는 게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단백질은 약이 아니라 진짜 내 몸을 살리는 힘이구나. 근육을 지켜주는 5가지 음식. 여러분, 이제 제가 직접 실천해서 근육 감소를 막아준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단순히 정보를 읽고 따라한 것이 아니라 매일 식단에 하나씩 추가하며 직접 체험했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음식들을 매일 먹는다고 정말 근육이 살아날까? 하고요. 하지만 꾸준히 섭취하면서 몸이 조금씩 변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팔과 다리에 힘이 붙고 근육이 눈에 띄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1. 달걀. 가장 먼저 소개할 음식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삶은 달걀 2개를 챙겨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지만 꾸준히 먹으니 아침에 일어나도 팔과 다리가 덜 힘들고 하루 종일 힘이 유지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기본 재료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침 한 끼라도 단백질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2. 콩과 두부. 2번째 음식은 콩과 두부입니다. 저는 밥을 지을 때 콩을 조금 섞어 먹거나 저녁에 두부 한 모를 반찬으로 챙겼습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두부는 소화가 잘 되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꾸준히 먹으니 근육량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저녁에 두부를 먹으면 다음날 다리와 팔에 힘이 붙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3. 생선. 연어와 고등어. 3번째는 생선입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저는 주 2회 정도 생선을 구워서 먹었는데 단순히 근육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었죠. 먹고 나면 몸이 훨씬 가볍고 팔과 다리의 힘이 조금 더 오래 유지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운동 후 생선을 먹으면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이 들어 꾸준히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4. 닭가슴살. 4번째 음식은 닭가슴살입니다. 고단백 저지방의 대표 식품이죠. 저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닭가슴살을 구워서 샐러드와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양한 양념과 함께 먹으니 전혀 지겹지 않았습니다. 닭가슴살을 꾸준히 먹은 후 팔과 다리가 예전보다 단단해지고 힘이 붙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유와 요거트. 마지막은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저는 간식 대신 플레인 요거트 한 컵을 먹거나
저녁 식사에 우유를 곁들였습니다.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서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었죠. 꾸준히 섭취하면서 하루 종일 서 있을 때 다리가 붕 뜨는 느낌이 줄어들고 손주를 안아줄 때 팔에 힘이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음식, 달걀, 콩과 두부, 연어와 고등어, 닭가슴살, 우유와 요거트, 제가 직접 식단에 포함시키고 2달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몸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붙고 근육이 눈에 띄게 살아나는 걸 느꼈죠. 이 변화는 단순히 체중이나 외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달라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과 음식 선택만으로도 5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탄탄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줄 때 여전히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음식 외에 근육을 지키는 생활 습관. 여러분, 이제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백질과 좋은 음식을 챙긴다고 해도 생활 습관이 함께 따라오지 않으면 근육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식습관 외에 3가지 습관을 매일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매일 30분 걷기. 첫 번째 습관은 걷기입니다. 처음에는 운동이라니 힘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혀 무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루 30분, 집 근처 공원이나 동네 길을 천천히 걷는 겁니다. 처음 며칠은 다리가 무겁고 숨이 조금 찼지만 꾸준히 걷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고 다리 근육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걷고 나면 하루 종일 몸이 덜 피곤하고 팔과 다리에 힘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이수분 섭취. 2번째 습관은 수분 섭취입니다. 근육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저는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마셔야 하나 싶었지만 조금씩 나눠 마시니 부담이 없었고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물을 많이 마시니 소화도 잘 되고 운동 후 회복도 빨라졌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근육을 지키는 데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삼근력과 스트레칭. 3번째는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입니다. 전문적인 기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물병 들기, 가벼운 스쿼트와 스트레칭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짧게 근육을 자극하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꾸준히 반복하니 팔과 다리가 단단해지고 움직일 때 힘이 붙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다음날 근육통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단백질과 음식으로만은 느낄 수 없었던 근육 회복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죠. 이 3가지 습관, 하루 30분 걷기, 충분한 물 섭취, 간단한 근력과 스트레칭. 저는 이 습관들을 꾸준히 지키면서 음식과 병행하자 근육이 눈에 띄게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조금씩 단단해지고 예전보다 힘이 붙는 경험을 했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음식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이면 5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탄탄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힘을 잃고 늙어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단백질과 올바른 습관은 제 몸을 다시 살렸습니다. 이제 저는 손주와 마음껏 놀 수 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예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다시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얼마나 돌봐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단백질과 5가지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을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의 근육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